오빠 나 이제 밥 먹을 수 있어요. 오빠 우동 덕분에.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건넨 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이야기는 훨씬 더 추운 새벽부터 시작되었지요. 부산 서면 골목 귀퉁이에서 저는 낡은 우동 기계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렸습니다. 체온계가 있었다면 영하 5도쯤 찍혔을 겁니다. 오늘도 버티자 강혜온. 24살. 대학 실용음악과 3학년 휴학생. 우동 노점상. 제 명함에 적혀야 할 단어들은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병원비 고지서는 매달 도착했고 어머니의 폐질환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으니까요.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우동면을 삶아내는 동안 구청 공무원이 어제 붙여놓은 노란색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점 정리 예정 구역 -2월 말 철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작은 노점마저 사라지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였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8,000원과 어머니가 젊은 시절 녹음했던 미공개 CD 한 장이 들어있었지요. 저는 그 CD를 늘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엄마 조금만 더 버틸게요. 새벽 5시가 되자 단골 손님 몇 명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택시기사님, 새벽 배송기사님, 밤샘 알바를 마친 대학생. 모두 제 우동 국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국물 맛의 비결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어릴 적 만들어주시던 방식 그대로였지요. 멸치와 다시마를 12시간 우려내고 마지막에 가스오부시를 넣어 감칠맛을 더하는 것. 그리고 간장과 미림의 비율은 3대1. 손님들은 이 집 국물은 뭔가 다르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저 어머니의 레시피를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오전 7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골목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차종이었지요.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내렸고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 하나가 내렸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노점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기 죄송합니다만. 정장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 우동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혹시 한 그릇 가능할까요? 아, 네. 당연하지요. 저는 서둘러 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 제 손놀림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국물을 부어 컵우동을 만들어 건네려는데 문득 망설여졌습니다. 아이가 너무 말라 보였거든요. 저는 달걀지단 한 조각을 올려주었습니다. 여기요. 조심히 드세요.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국물을 입에 가져갔지요. 저는 다음 손님을 받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맛이 나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계속 국물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눈물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지요. 마치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것처럼. 옆에 서 있던 정장 남성과 여성 2명은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먹고 있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 아이가요. 여성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8개월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물 한 모금도. 그런데 지금. 충격이었습니다. 8개월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요? 아이는 컵을 다 비우고 나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처음으로 초점이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고 떨렸지만 제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오세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아이는 창문 너머로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는 그날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와 제 사이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 진실이 곧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것을.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추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뵙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말씀하시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셨지요. 병실 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꼭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 주머니에는 8,000원밖에 없었고 다음 달 병원비 고지서는 이미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8개월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아이. 아빠 맛이 나요라고 울먹이던 그 목소리.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노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왠지 그 아이가 다시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오후 4시쯤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어제 그 수행원들이 아니라 60대로 보이는 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은 곧장 제게 걸어왔고 뒷좌석에서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내렸지요.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어제 다시 왔구나. 네, 할머니랑 같이 왔어요. 아이 옆에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소리의 할머니 유정화입니다. 아, 네, 강혜원이라고 합니다. 유정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유 여사는 제 노점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우동기계, 헌 플라스틱 의자들, 구석에 쌓인 일회용 그릇들. 모든 게 초라했지요. 어제 소리가 처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네, 수행원분께 들었습니다. 8개월이나. 8개월 하고도 17일입니다. 유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리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정확히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리는 단 한 숟가락도 삼키지 못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심지어 미국 존스홉킨스 소아정신과 교수까지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를 고치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시민성 연화장애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을 지배한다고요. 유 여사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소리는 영양실조로 2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링거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했지요. 의사들은 이대로 가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네. 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소리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 냄새 아빠 냄새 같아요라고요. 소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우동 또 먹어도 돼요? 당연하지. 앉아 있어. 저는 서둘러 우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면을 삶고 국물을 붓고 달걀 지단을 올리는 동안 유 여사는 계속 저를 관찰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지요. 저기 실례지만 왜 그렇게 보시는지. 아니요. 그냥 손놀림이 익숙해 보여서요. 저는 완성된 우동을 소리 앞에 놓았습니다. 소리는 두 손으로 컵을 잡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지요. 맞아요, 이 맛이에요, 아빠 맛. 유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리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우동을 먹어 나갔습니다. 면도 국물도 달걀 지단까지. 다 먹었어요. 소리가 환하게 웃으며 빈 컵을 들어 보였습니다. 유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혜원 씨. 유 여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혹시 우동 만드는 법을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자주 만들어 주셨어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나래입니다만 왜 그러시는지. 유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나래 강나래. 뭔가 아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예전에 가수 활동을 하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데뷔는 못하셨지만 젊었을 때 가수 지망생이셨습니다. 그럼 노래는 자주 부르시나요? 지금은 병원에 계셔서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자주 불러주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곡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곡이었나요? 바닷새 감상곡이라고 부르셨어요. 가사는 없고 멜로디만 있는 곡이었습니다. 유 여사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소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바닷새 노래. 그거 우리 아빠가 불러준 노래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아빠가 매주 일요일마다 우동 만들면서 항상 불렀어요. 라라라 라라라라 이렇게요. 소리가 흥얼거리는 멜로디. 그것은 정확히 어머니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유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유 여사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혜원 씨,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머니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51살이세요. 그럼 혜원 씨는? 24살입니다. 1995년 6월생이고요. 유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995년 6월. 그녀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원 씨, 혹시 모르시는 사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관련된.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유 여사는 서둘러 소리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내일 또 올게요. 그래, 내일 보자. 차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닷새 노래 같은 우동 맛. 1995년. 뭔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려는 것 같았지만 아직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어머니의 CD를 꺼냈습니다. 나래의 노래 마이너스 1995년 녹음.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눈발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1월 17일 새벽 3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 여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과 관련된 모르시는 사실이 있을지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CD와 함께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지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사진.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모습, 녹음실에서 헤드폰을 낀 모습, 그리고 한 장의 이상한 사진.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고 표정은 묘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마이너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픈 날. 저는 지금까지 이 사진이 제 출산 전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난 건 6월이었습니다. 3월이 아니라. 뭐지 이건?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노점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예상대로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유 여사 혼자였지요. 혜원 씨. 유 여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소리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이야기인지. 앉으시지요. 유 여사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집에 돌아가서 오래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제 양아들 윤민재가 남긴 자료들이었지요. 양아들이요? 네. 소리의 아버지 말입니다. 민재는 제가 입양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재는 1995년 3월에 태어났습니다. 생후 일주일 만에 저희 가족에게 왔지요. 입양 서류에는 생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 여사는 서류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생모 강날의 1973년생. 입양일 1995년 3월 15일. 생모 요청사항 신원 비밀 유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민재는 평생 자신의 생모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생모가 비밀 유지를 요청했기에 찾을 수 없었지요. 민재가 제게 남긴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 여사는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글귀들. 엄마는 왜 나를 보냈을까? 엄마도 나를 그리워할까?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악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다새 감상곡. 제가 아는 어머니의 노래. 민재는 말했습니다. 이 노래가 생모의 자장가였을 거라고요. 생후 일주일 동안 들었던 유일한 기억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평생 저 하나만 보고 사셨다고요. 혜원 씨. 유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여쭤보셨습니까? 형제가 있는지요? 없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본 적은 있어요. 어릴 때요. 형이나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우셨어요. 그 뒤로는 다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나래 씨는 1995년 3월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혼모였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의료 기록에 따르면 조산이었고 두 아이 모두 건강했지만 두 명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네. 그래서 한 아이는 입양을 보냈고 한 아이는 자신이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3월이었고요. 유 여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6월 강나래 씨는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당신 출생신고서예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출생일 1995년 6월 15일. 하지만 실제로는 3월이었다는 말입니까?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때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했으니까요. 아마 어머니는 혼자 출산했다는 것을 숨기고 싶으셨을 겁니다. 저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제가 민재 씨,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소리는 당신의 조카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 저한테 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형. 왜 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혜원 씨. 유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은 22살에 혼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무 도움도 없이요. 한 아이를 보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이를 평생 지켜야 했습니다. 당신에게 형이 있었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요. 왜 형을 버렸느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평생 비밀로 하신 거예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이 있었다니. 민재는 좋은 아이였습니다. 유 여사가 말했습니다. 항상 밝았고 노래를 좋아했지요. 매주 일요일마다 소리에게 우동을 만들어주면서 바다새 노래를 불렀어요. 생모를 그리워하면서요. 형님이 저를 찾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민재는 늘 말했어요. 내게 형제가 있다면 꼭 만나고 싶다고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몰랐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 여사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는 당신의 조카예요. 민재가 남긴 유일한 혈육이지요. 소리가 당신의 우동을 먹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피는 속일 수 없나 봅니다. 아버지의 우동 맛과 삼촌의 우동 맛이 같았던 거예요. 같은 어머니에게 배웠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할까요? 유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니까요. 노래도 맛도 모든 것이요. 그럼 소리에게 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삼촌이 생겼다고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말해주세요. 제가 소리의 삼촌이라고요. 유 여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차 안에서 소리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비밀 있다고 했어요. 뭐예요?
유 여사는 소리를 제 앞에 세웠습니다. 소라, 이분이 누구신지 아니? 우동 아저씨요. 아니란다. 이분은 내 아빠의 동생이셔. 내 삼촌이시야. 소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촌? 응. 아빠랑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 동생이셔. 소리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갑자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삼촌, 나 삼촌 생겼어. 저는 소리를 꼭 안았습니다. 응, 삼촌이 여기 있어. 눈발이 내렸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형은 떠났지만 조카가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은 슬펐지만 사랑이었습니다. 우동 한 그릇이 이어준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소리와 함께 노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는 두 번째 우동을 먹으며 계속 웃고 있었지요. 8개월 만에 되찾은 식욕은 마치 봄처럼 소리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삼촌,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근데 삼촌, 소리가 국물을 마시다 말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삼촌 목소리가 아빠랑 정말 똑같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그래? 응. 할머니가 보여준 아빠 옛날 영상 있었는데요. 거기 나오는 아빠 목소리랑 너무 비슷해요. 유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쌍둥이는 목소리까지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유 여사님, 혹시 형님 영상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차 안에 태블릿이 있습니다. 유 여사는 수행원에게 지시했고 잠시 후 태블릿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민재가 25살 때 회사 홍보 영상에 나온 장면입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해라인 전략기획팀 윤민재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그리고 목소리. 이게 제 목소리랑 똑같지요? 유 여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놀란 이유입니다. 민재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소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 아빠가 생전에 자주 말했대요. 내게 형제가 있다면 꼭 닮았을 거야 라고요. 형님이. 화면 속 윤민재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해라인은 바다를 연결하는 기업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 그게 저희의 사명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 형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유 여사님, 형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유 여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지요.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들을 아꼈고 집에서는 소리만 보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요,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샤워하면서도 항상 흥얼거렸어요. 특히 바다새 노래를요. 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는 매주 일요일마다 나한테 우동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 우동은 특별한 맛이 있어. 사랑의 맛이야라고요. 사랑의 맛. 응. 그리고 이 노래는 엄마의 노래라고 했어요. 아빠를 낳아준 엄마가 불러준 노래래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은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거였습니다. 단 일주일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기억을 평생 간직했던 거지요. 형님,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유 여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작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회사 신규 물류센터 준공식이 있었어요. 민재가 현장을 점검하던 중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스 폭발. 당시 현장에 직원 15명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직원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마지막으로 나오려다가 2차 폭발에 휩싸였습니다. 유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그 15명이 모두 왔습니다. 울면서 말했어요. 윤 부장님이 우리를 먼저 내보냈다고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은 영웅이셨네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소리에게는 아빠였을 뿐이지요. 소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저 밥을 못 먹게 됐어요. 뭘 먹으려고 하면 목이 막히는 것처럼 무서웠어요. 무서웠구나. 응.
그런데 삼촌 우동은 달라요. 목이 안 막혀요. 아빠가 옆에서 괜찮아 소라하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소리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삼촌 있어. 매일 우동 만들어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소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 여사가 말했습니다. 혜온 씨 아니 혜온. 그녀가 격식을 벌였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폐질환이 심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유 여사는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최고 권위자입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순 없습니다. 어머니 병은 제가. 혜온. 유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강나래 씨는 민재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제가 민재를 30년 키웠지만 그분이 낳아주지 않았다면 민재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제게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노점도요. 유 여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월 말에 철거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적절한 상가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너무. 혜온. 소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이 이 노점 없어지면 저 어떻게 해요? 삼촌 우동 못 먹잖아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알았어. 할머니 도움 받을게. 고마워요, 삼촌. 그날 저녁. 저는 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지만 제 손을 잡으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혜온아 왔니? 엄마.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알았어요. 형이 있었다는 거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 어떡해? 형수님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조카도 만났어요. 소리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혜온아 엄마가 말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민재는 어떻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한 번도 못 봤는데. 형은 좋은 사람이었대요.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애가 엄마를 원망했을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형은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평생 엄마의 노래를 불렀대요. 바다새 노래요.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좋은 병원 가실 수 있어요. 형수님 어머니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엄마. 형도 원하실 거예요. 엄마가 건강해지시는 거요.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구나 혜온아.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형은 떠났지만 가족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정확히 한 달 하고 열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노점 철거 예정일 하루 전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 여사가 구해준 서면역 근처 작은 상가에서 해온 우동이라는 간판을 달고 정식으로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가게는 작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도 소리는 어김없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삼촌. 소리. 오늘도 왔구나. 당연하지. 나 매일 온다고 했잖아. 소리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뺨에는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는 힘이 있었지요.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래? 김치우동. 알았어. 금방 만들어줄게.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우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을 끓이면서 자연스럽게 흥얼거렸습니다. 라라라 라라라라. 바다새 노래. 이제는 형을 기억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삼촌,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아빠 생각나. 그래? 응. 근데 슬프지 않아.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좋아. 저는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형님이 보고 계실 거야.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머니와 유 여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엄마, 혜원아. 어머니는 서울 대병원에서 한 달간 집중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아직 완치는 아니었지만 산소호흡기 없이도 숨을 쉴 수 있게 되셨지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저는 어머니를 안쪽 자리로 모셨습니다. 유 여사도 함께 앉았습니다. 나래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화 씨 덕분에. 제가 뭐요? 혜원이 덕분이죠. 두 분은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민재에 대한 이야기, 혜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995년 그날의 이야기. 어머니는 유 여사에게 고백하셨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민재를 보낸 것을요. 나래 씨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두 아이를 모두 지키려고요. 하지만 민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애가 어떻게 자랐는지 행복했는지. 행복했습니다. 유 여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는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래 씨 덕분이에요. 저는 우동 4그릇을 만들어 식탁에 놓았습니다. 자, 다들 드세요. 소리가 제일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두 분은 미소 지으며 우동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모금 드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 맛 내가 민재한테 먹이고 싶었던 맛이야. 엄마. 혜원아, 내가 형을 대신해서 이 맛을 이어가고 있구나. 엄마, 형은 이 맛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소리한테 물려줬어요. 소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배운 걸 나한테 가르쳐 줬고 이제 삼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네요. 맛으로 이어지는 가족. 우리는 함께 우동을 먹었습니다. 눈물도 흘렸지만 웃음도 많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와 유 여사가 밖으로 나가셨을 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삼촌, 이 가게 이름이 왜 혜원 우동이에요? 응? 내 이름이잖아. 그럼 민재 우동이면 어때요? 아빠 이름으로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것도 좋네. 근데 말이야, 소라. 응? 이 우동은 형님이 만든 것도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나래 우동? 그것도 좋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가족 우동은 어때? 우리 모두의 우동이니까. 소리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요. 가족 우동.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서 저는 형의 사진을 가게 벽에 걸었습니다. 유 여사가 주신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환하게 웃고 있는 형의 모습. 형님 보고 계시죠? 동생이 형님 대신 우동 만들고 있어요. 사진 속 형은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으니까요.